급성 심근경색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갑작스런 실신으로 입원한 38살의 박지훈 씨. 사흘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약간 파편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대부분 풀 메모리는 오늘부터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한 기억은 나는데 뭔가 스토리텔링이 안 되게끔 대화를 한 것 같고. 지훈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왜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테니스 치다가 온 걸로 해요. 네, 맞아요. 테니스 치다가 이제 쓰러졌거든요. 보니까 숨도 안 쉬고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119에서 보니까 심장이 멈췄어요. 심폐소생술하고 다행히 일단 돌아왔거든요. 지훈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부른 신고자가 내리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지훈 씨를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의식을 잃은 지훈 씨에게 여러 의료진들이 몰려듭니다. 당시 지훈 씨의 혈관은 좌전 하행지가 완전히 막혀 혈액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자 혈액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위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혈관이 중에 하나가 완전 꽉 막혔고 보통은 그러면 많이 죽거든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심장도 그래서 많이 망가지진 않았고 담배 피신다고 들었는데 담배는 지금은 반드시 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젊은 30대. 직장 생활을 하며 늘어난 체중이 신경 쓰였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관리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원래 혈압은 조금 있었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권고 정도 받았고요. 요즘 체중 빼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큰일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서요. 급성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입니다. 관상동맥에 형성된 동맥경화반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생긴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고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마흔다섯 살의 이재원 씨도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발단은 극심한 가슴 통증이었습니다. 요새 좀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따끔한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 강원대 명치를 처음에는 이제 찌릿찌릿하다가 나중에 이제 망치로 내려치는 느낌.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건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바닥에 떼굴떼굴 막 굴러오기 시작했는데 막 굴러올 때 이제 응급차가 이제 119가 와서 병원까지 온 것까지는 이제 기억나. 한 2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 20분 동안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안도감이 좀 왔나 봐요. 그리고 나서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기억이 다시 한번 났는데 벌떡 제가 일어나가지고 회사 동료분이 눈이 마주쳤어요. 저 죽었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심장 정지 왔었다. 심근경색 중에서도 심근 손상이 심해 위급한 상황이면 정상인과 다른 심전도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한 재원 씨의 심전도입니다. 광범위한 심근 손상이 확인됩니다. 30분 후 재원 씨의 심전도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빠르고 리듬이 없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걸어가서 병원 가서 죽었다고. 그 심근경색이 원래 그런 병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슴 잡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냥 죽을 수 있고, 실제로 병원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때 운이 좋게 병원에 도달하는 분들도 있는데 병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도 결국 소생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잘 도착했지만 결국은 적절한 처치를 받아도 병원 안에 원내 사망률이 너무 높은 병이라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재원 씨의 심혈관 조영술 영상입니다. 혈관 한쪽이 완전히 막혀 피가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을 스텐트 시술로 뚫어주자 혈액이 다시 잘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재원 씨의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와이프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 내가 살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에 정말 감사를 했던 것 같고, 그때 그 같이 가셨던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넘버 원이라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은 그동안 일과 회사밖에 몰랐던 재원 씨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저도 생기고, 그 아프기 전에는 저는 제 인생 가치관에서 솔직히 1번이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입사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20 몇 년을 다니고 있고,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냐면 나한테 급여를 주고 회사 가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다 나한테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나서는 좀 바뀐 거는, 우리는 회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본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바뀌었다. 내가 1번이다. 그 시간 5시 10분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이랑 이런 걸 싸주거든요. 옛날에 안 그래도 요새는 와이프가 자고 있는 거 보면 막 이쁘고 막 이런 것도.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 재원 씨. 심근경색 치료 직후 후유증으로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좌심실이 2년이 지난 지금 정상에 가깝게 회복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약봉지에 요일을 적어놓고 그날 먹어야 할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재장 내시경을 신청을 했었어요. 혈압이 높아서 못했어요. 약 먹는 것도 귀찮고 약을 타러 가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바쁘게 좀 회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좀 건강을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 나서 제 친구들 3명이 다 혈압약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식습관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점점 서구화되다 보니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자꾸 젊은 나이에 생기고, 젊은 사이의 병은 더 급격하게 오고 더 나쁘게 오는 경우가 초반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서서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근경색하면 저는 막 드라마에서 갑자기 아!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거든요. 드라마에서 상상하는 그 병이 맞고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급성으로 갑자기 막혀서 생기는 병을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돌연사하는 1위 맞아. 질환이기도 하고,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병원에 못 오고 돌아가시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병원까지 와서 혈관이 재개통되는 시간이 심근경색만큼 중요한 병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중재 시술하는 의사들이 병원에 365일 24시간 콜을 받을 대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막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데, 그 괴사가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재개통을 시켜주는 것만큼 심근경색한테 중요한 치료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제 또래 30, 40대들도 상당히 심근경색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시술을 할 때 보면 젊은 환자들의 방문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고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게 좀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이 식습관, 그다음에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들이 좀 서구화되고 비만한 환자들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심근경색의 발생 시기를 조금 당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마 뭐 20대 이렇게 정말 젊은 친구들 환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은 20대에 생기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대 환자들도 이제 심근경색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좀 원인도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 젊은 나이, 즉 한 55세 미만에서 심근경색이 생겼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전형으로 유전자를 이제 물려받아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안 되면 심근경색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46살의 임준규 씨. 평소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했던 그가 이른 새벽 병원을 찾았습니다. 뭐 아픈 사람 같지 않죠. 평상시에 보면 확실히. 자타공인 건강한 돼지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냥 몸도 크고 술도 많이 먹지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건강한 돼지다라고 생각하고, 다리가 이 정도 돼요.
허벅지랑 하체 근육이 이 정도 돼요. 많이 뛰어가 한 5, 6년 그렇게 뛰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숨이 찬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작년 그러니까 뭐 한 12월 달만 해도 뭐 달리기 1시간 8.5km, 8.6km 뭐 무리 없이 다 했어요. 런닝머신 매일매일. 그러다가 그래서 1월 달 전으로 보면은 1시간 뛰었을 때 거리가 7로 줄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1월 달부터 6.7, 7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요. 운동 시 숨 가쁜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몇 개 좀 드는데 좀 이상하고 역시 느낌이 이상하고 오늘은 때려치자. 오늘은 운동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샤워하고 50에 올라갔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얼굴이 뭐 만취한 거 같이 빨갛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이 더 쪄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못생겨 보인다고. 서서히 진행한 게 아니라 최근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조금의 운동에도 가슴이 아프다. 안정형 협심증과 좀 구별할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비교적 조금 빨리 생겨가지고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심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운동과 같은 활동 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불안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정 시에도 흉통이 나타나고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흉통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 상태를 관찰합니다. 조금 아프시죠? 검사 결과 왼쪽 관상동맥의 한 부분이 90% 이상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다 끝났고요. 왜 아픈지 찾았습니다. 요거는 스텐트 시술을 해야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 즉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께 0.1mm 이하의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관상동맥 중재술. 먼저 좁아진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통해 풍선을 넣어 시술 위치에 부풀려 막혀있던 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금속으로 만든 스텐트를 넣어 지지해주면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4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창인 나이. 준규 씨의 심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거의 막히기 직전이에요. 저희가 판독하면 한 90% 정도의 협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스텐트 시술로 혈류는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이 증상 자체로 봤을 때는 불안정 협심증에 합당한 증상이었어요. 원인은 뭐냐? 뭐 담배랑 체중 증가. 담배는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를 피면 이 스텐트 재발률이 4배에서 8배가 올라가요.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병이 생기고 나면 1차 예방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2차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병이 생겼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줘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다. 첫 번째는 스텐트라는 시술을 하든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하든 치료한 혈관에도 재발할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 치료하지 않았던 그때는 괜찮았던 혈관에도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준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술받은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했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8.5에서 9까지 나요. 8.5에서 9로 1시간? 네. 괜찮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그럼 시술하기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시술하기 전과 달라진 건 바로 생활 습관. 준규 씨는 매일 운동하니까 괜찮다며 보상 심리로 자유롭게 즐겼던 야식, 담배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시술 한 5kg 정도 빠졌고 야식을 안 먹어야겠고 운동은 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끝까지 잘 참아야겠죠.